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건축 모임 대표 김일성입니다. 방금 인사하신 신동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고 자신을 원래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신동훈 교수님 명성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CM 1세대이십니다. 네, 미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대한민국에 이제 CM을 만드신 분이신데, CM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 경영을 뜻합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말 그대로 우리 재건축 사업에 관련하는 모든 기업들을 정말로 경영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직무고요. 사실 저번에 오셨던 그 서초 그랑자의 구대한 조합장님 아시죠? 서초 무지개 아파트 굉장히 성공한 재건축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그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가 CM이었습니다. 그 CM이 삼성물산 출신의 CM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GS건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최대 이익을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CM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직무입니다. 사실 제가 신동훈 교수님의 이 명성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제가 좀 소개받은 분 중에 CM 업체 부사장님이 계세요. 여기 리도 사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뵙고 한번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단지에 신동호 교수님 안 계시냐고요. 계신다. 저희 공신모 함께 하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천군만마를 얻으신 거라고. 네. 그래서 신동호 교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저는 저희 단지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저는 우리 단지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이름과 얼굴 너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대입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추워져가지고 아까 눈까지 내리는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번 2월 7일 날 1차 설명회 때 저희 설명회가 한 번 해가지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직 다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신건축 설계하는 핵심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 달 정도의 저희 주민 설문조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2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결과를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와 저희 경우현 재건축이 앞으로 어떤 경로로 나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신모는 신건축 설계안과 정체성과 그 다음에 원동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주인의식입니다. 사실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주민들 모두 주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출자한 우리의 집, 우리의 토지를 자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의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집에 인테리어를 고친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업자한테 맡기고 나 이제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고 그냥 며칠 있다가 오면은 그게 잘 지어질까요? 그게 잘 만들어질까요? 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테리어조차도 우리가 매일 가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만족스러운 우리의 집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데, 재건축이 나오면 더 크겠죠. 더 큰 사업이니까 더 꼼꼼하게 따지고 더 알아보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거를 저는 주인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신모와 신건축 설계하는 이런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우현 재건축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이 신건축 설계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저희의 정체성이자 원동력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 단지 매치도입니다. 훨씬 멋있어졌죠.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이 단지 중앙에다가 썬큰 이 지하로 파는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이 지하로 파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라는 그런 분위기가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 공동 시설을 배치해가지고 우리 내 단지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최단거리 동선으로 정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이 경우역 정비구역 지정이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수정 가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고쳐서 와라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해주겠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네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한 가지 사항이 주민공동시설을 여기 홍경주 근처로 배치를 해라. 네, 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공시모가 그리는 우리 경의원의 모습입니다. 또 유경의원입니다. 이거 저희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건축사 사무소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아직 못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도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경의원 이 재건축 사업이 지금 많은 주민 갈등이 있지만 그런 안 좋은 모습보다 여러분께 정말 밝은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감도, 그 다음에 이거는 양재천변에 벚꽃이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저희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그 다음에 경우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신건축 설계한 핵심 내용. 그래서 좀 식상한 것들은 좀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형 계획입니다. 분양 평형 계획이고요. 저희 공신모의 신건축 설계안은 신축과 구축의 전용 면적 기준으로 1대1 대응 설계를 했습니다. 1대1 대응 설계를 한다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평형은 전부 다 똑같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설문조사 조사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평형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라. 그래서 여러분께 희망 평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준을 제공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면적을 다 똑같이 1대1 대응으로 가도 우리가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비계획안에 비해서 저희가 1436억 정도 일반 분양 수입이 증가하고 이 돈은 여러분들의 분담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1499세대가 있으니까 세대당 약 9,580만 원의 분담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희망평형을 조사를 하고 계속 발전을 시키면 할수록 약간 변동된 요지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비, 각종 다른 재반적 요인에 의해서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지 아파트의 방향과 공간 간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그 모든 요소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이셨어요. 주민들께서. 네. 그래서 기존의 정비계획안의 타워형은 사실 방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의 70% 정도가 북서향, 그 다음에 북향 이런 방향이었는데 저희는 100% 남동향, 남향 이렇게 판상형 설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의 방향을 더 좋게 했습니다. 또한 동간 간격도 훨씬 넓어졌죠. 네, 그리고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베란다와 그 다음에 뒤에 부엌 쪽에 창문을 열면은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환기가 잘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판상형이 너무 좀 구닥다리 아니냐. 근데 요즘의 판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조감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요즘의 판상형은 정말 타워형 못지 않게 멋집니다. 네, 그래서 판상형을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실 이쪽에 주공 1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퍼스트 아이파크,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일조권에 많이 침해를 받으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통합 재건축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점을 챙길 수가 있는 게 이 단지 경계선의 구애를 받지 않고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지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지 경계선을 일정 거리 띄어서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재건축을 하면 단지 경계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와 우성의 아파트들을 북진백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통합재건축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우리의 이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북진배치 안 하면 당연히 일주권을 다시 침해당한 채 유지되게 되고, 그러면 전체 가치, 아파트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그럼 시세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이렇게 소형 평형, 중형 평형들의 시세가 밑에서 받쳐줘야지 우리 아파트 전체의 시세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재건축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인데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진백지를 시키는 게 우리 단지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저는 36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개의초등학교 나왔고요, 구룡중학교 나왔습니다. 단대부고 나왔고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사용한 길이 이 길입니다. 지금 건축계약안에서 이 아파트 출입구가 연결되는 이 길. 사실 이 길은 요즘에도 한 아침 8시, 8시 반 정도에 이 길을 가보시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 길에다가 아파트, 차량 출입구를 만들어가지고, 출입하는 차량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을 먼저 기획할 때 이게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통추위 측에서 이쪽에 차량 출입구 하나 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준 건데, 거기에 비고란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안전사고 대책 발현하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이들 안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를 지금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성이 차량 출입구를 없애고 공간경비를 더 넓힐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독립정산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설문조사 결과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신건축 설계 핵심 내용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1등이 독립정산제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정산제는 제가 좀 시간을 좀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할애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정산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정산제는 말 그대로 돈 계산 따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사실. 근데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좀 개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분담금이 엄청 중요하죠. 그죠? 결국 돈이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우리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느냐, 그거를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 사실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빼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그 종전자산가, 감정평가액으로 나오는 종전자산가가 아니라 거기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그게 결국 권리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가액이란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후에 정식 감정받는 그 금액, 거기다가 비례율을 곱한 것이 권리가액이 되고, 권리가액이 높을수록 분담금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평형의 우선 배정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금액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권리가액은. 그렇다면 비례율은 뭐냐?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이익의 합계를 종전자산가의 합계로 나눈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갖고 돈 얼마나 벌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사업 얼마나 잘할 거냐, 그 뜻입니다. 내가 적게 갖고도 돈 많이 벌면은 비율이 올라갑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도 사업을 잘 못했어,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그러면은 비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종전자산가와 비례율을 급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종전자산가가 같아도
비례율이 높으면은 권리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담금이 줄어들고 평형 우선 배정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비례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의 형태는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넓을수록 많은 집을 지어서 이익을 남깁니다. 결국 이 식에서 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분수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땅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적게 사용하고 있으면은 여유분이 많으니까 더 많은 집을 지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겠죠. 그게 용적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 분모인, 이 종전자산가의 합계가 내려갑니다. 왜냐?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이 분수값 비례율이 올라가게 되죠. 세 번째로는 평형 우선입니다. 대형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분이 많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등기부터 등본 보면은 여러분의 땅 지분 다 나와 있죠. 하지만 시세는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평당 가격은 낮습니다. 그래서 땅은 넓어서 이익은 많이 가져오나 분자는 올라가나 평당 시세가는 낮아가지고 종전자산가의 합계는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하나의 요소만으로 비례율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비례율이 결정이 됩니다. 어느 분께서는 용적률이 다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단지를 가도 어떻게 계산을 해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기존의 통추위의 정비계획안은 독립정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엄청난 주민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하지만 독립정산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 공신모가 제안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은 대지면적 출자비율 기준 독립정산제입니다. 즉 우리가 출자한 땅의 면적의 비율대로 이익을 나눠갔자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저는 1조를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조를 투자했습니다. 돈은 3조를 벌었습니다. 3조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1대2로 나눠야겠죠. 자본을 투자한 비율대로.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 자본의 형태는 땅이기 때문에 땅을 출자한 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제안하는 대지면적 출자 비율 기준 독립정산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등기부, 각 단지의 모든 등기부 등본상에 나온 토지 면적을 합쳐가지고 그 전체 면적에 대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비율을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대로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단지의 종전자산과 합계, 아까 비례율식에서 분모가 있었죠. 그게 나오고 그거를 비례를 계산을 하면은 각 단지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께서는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땅의 면적만 갖고 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면적도 있고 위치도 있다. 역세권, 학세권, 그런 위치도 있다. 근데 왜 면적만 갖고 이익을 나누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런 지리적 이치, 그런 역세권, 학세권, 숙세권, 소음권, 소음 정도, 프라이버시 그런 것들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감정평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정식 감정평가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토지 면적대로 이익을 분배하는 큰 뼈대 위에 그런 세부적인 이익 분배 구조는 나중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뼈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통추이거에 비교해서 저희가 권리가액과 분담금을 비교를 해보면요. 통추이는 독립정산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통합비례율 98.61%가 나오고 저희는 각 단지별로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이 올라간 만큼 분담금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 1차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2억에서 3억 정도 감소하고 경남 2차에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분담금이 증가하고 우성은 1200만에서 1700만 정도 감소하고 현대는 1억 3천에서 1억 8천 정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 수치에는 아직 신건축 설계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건축 설계안과 종전자산가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2번만은 우리 통추의 건축 설계안과 종전자산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예, 결국 이 대지면적 출자 비율 기준 독립정산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신건축 설계안과 저희가 제안하는 독립정산제를 컴바인 해야겠죠. 그래서 신건축 설계안과 독립정산제. 자, 첫 번째. 통추위는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를 다 끼웠어요. 우리가 조합원인데 일반 분양가랑 같은 돈을 내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다른 단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10% 더 싸게 일반 분양가의 90%의 가격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통추위가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비례율을 좀 뻥치게 해가지고 사업성이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에 10%더 싸게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례율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게 아까 계산한 통추위 기준 거보다는 좀 낮지만 이게 더 신뢰성이 높은 겁니다. 왜냐?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를 더 싸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독립정산제를 적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남은 분담금이 3억에서, 경남 1차는 3억에서 4억까지 감소를 하고, 경남 2차가 오히려 소형 평수는 감소를 하고 2천만 원, 그 다음에 대형 평수랑 중형 평수는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분담금이 증가합니다. 아까는 경남 2차가 통치 기준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증가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경남 2차가 별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돈 1억 더 내시오, 1억 5천 더 내시오. 어떻습니까, 기분이? 당연히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일반 분양 수입을 다 증가시켜가지고 세대당 약 1억의 수익을 다 알려드린 다음에 독립정산제를 시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남 2차가 분담금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증가했는데 이제 신건축 설계안에서는 분담금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거의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감소한 거죠. 왜냐? 이미 이익을 먼저 안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독립정산제를 감정평가원님과 만들 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성은 1,600만 원에서 1억 4천까지 분담금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2억에서 2억 5천까지 분담금이 신건축 설계안과 독립정산제라는 환경 하에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정산제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이었어요. 기부채납. 네. 사실 이 기부채납은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니면은 그 신속통합기획 때 단지간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줄 때. 그래서 단지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전체 기부채납률만 봤어요. 그래서 전체 기부채납은 5.9%인데 각 단지의 기부채납 비율을 보면은 경남 1차는 좀 양호하죠. 5.7%죠. 근데 경남 2차는 1.9%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지 않은 거를 우성 3차, 현대 1차 쪽으로 좀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경남 2차 분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한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좀 불합리하다 하면은 이제 이걸 보상해 드려야겠죠. 사실 독립정산제라는 거는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기도 하지만 세금을 내는 구조기도 합니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기부채납 면적도 우리가 땅을 출자한 비율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독립정산제 하에서 우리가 내야 할 땅의 면적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요. 이 차이만큼 우리가 보상을 하면은 모든 단지가 5.9%도 동일해집니다. 이게 독립정산제의 힘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의 수치대로 비형평성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전부 다 5.9%로 다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보상입니다.
정말 현금으로 현대와 우성분들께 분담금을 낮춰드리면서 이 기부채나 비율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대 우성이 지금 기부채나 비율이 높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거든요. 소공원 때문에. 이 소공원을 완전히 옮기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이거를 기부채나 비율이 부족했던 경남 2차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공원 1, 1번 단지 가운데, 소공원 2번 통경축의 위쪽 끝.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공원 1번은 여기에 이제 주민 공동시설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거고요. 소공원 2번은 이 통경축 위에다 배치시켜가지고 단지가 훤히 보이지 않게,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문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신건축 설계안의 총론은 첫 번째로는 주민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우리는 통합 재건축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그래서 독립정산제가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에 10% 더 싸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민의 자주적인 계획 수립, 누가 하라는 대로, 누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당연히 외부의 도움 받죠. 하지만 그거 다 제가 다 거르고 다 상의하고 제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맞는 겁니다. 절대로 뭐 하나 제가 엄청 따지는 거 잘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다 따져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저희 공시무위원님께서 같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자주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 설문조사도 했던 거거든요. 이게 신건축 설계안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좀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설문에는 총 222명의 소유주분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만 좀 말씀하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전 이제 한 30분은 더 얘기했는데 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가보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질문을 여기 뭐 어차피 리뷰할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로는 현대분들께서 가장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전체 36%가 참여해 주셨고, 그 다음에 경남 1차, 그 다음에 우선 3차, 그 다음에 경남 2차 상가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평별로는 중형이랑 대형이 42%, 40% 참여해 주셨고, 소형분들께서 18%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좀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희망평형을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소형, 중형, 대형입니다. 소형, 중형, 대형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동일평형입니다. 지금 좀 자료가 좀 이상한데 이거 나중에 설문조사 결과 소식지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거 제가 참고하시면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소형분들께서는 여기가 동일평형입니다. 즉 동일평형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18% 정도 됩니다. 18%. 그리고 여기가 한 단계 올려가는 거, 요거는 두 단계 올려가는 거, 그게 각각 40% 정도 됩니다. 즉 소형평형에 계신 분들은 동일평형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전체 20%밖에 안 돼요. 네. 거의 대부분 한 단계나 두 단계 올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 중형평형은 요게 46평형이죠. 사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중형평형 면적이 이게 전체 47%입니다. 네, 47%. 즉 전체 응답자 중에 절반은 본인들이 살고 싶어 하시는 평형으로 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한 28% 정도가 한 단계 올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요게 10%인데 한 단계 내려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대형평형은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대형 평형, 독립 평형입니다. 56평에서 경내 2차 같은 경우는 59평까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한 절반 정도는 본인 평수로 가고 싶어 하세요. 대형 평형도. 근데 한 26% 정도는 한 평수 더 올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평형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아까 소형, 이건 또 제대로 안 나오네. 소형 평형은 전체 18%가 동일 평형으로,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는 31%, 두 단계 위는 44%가 원하셨고요. 중형은 동일 평형은 47%,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는 28%, 한 단계 아래는 8% 정도, 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절반은 동일 평형으로 가기 원하십니다. 한 단계 위는 26%, 한 단계 밑은 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분담금은 허용한 자기가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겠다. 분담금은 소형 평형이랑 중형 평형은 3억 이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3억까지는 내가 낼 수 있다. 근데 확실히 우리 경우연에 이게 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형 평형에 많이 계십니다. 3억 이상은 낼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전체 응답자 중에 54%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 분들께서 평소에 올려와가지고 돈을 더 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희망 분담금은 사실 앞으로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비가 이번에 저희도 통출한 똑같이 850만원으로 평당 850만원 계산했지만 사실 지금 시세는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반포 2차 얼마 전에 현대건설과 수주한 곳, 여기 굉장히 고품격 프리미엄으로 한강변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주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평당 95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포 도곡 한신, 대림, DLENC, 아크로죠. 920만원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5단지, 대우건설과 계약했죠. 여기는 평당 84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시공사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공사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변수들 속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문위원이신 신동호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경우의 사업성 분석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분담금과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비례들을 입력값으로 나가지고 결국 분담금과 사업성의 결과값이 출력되는, 바로 입력만 하면 바로 출력되는 그런 사업성 모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대응하고 더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면은 저희가 통합비례 91%에 수익률 12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 분양입니다. 1+1 분양은 전체를 보시면은 얘가 전체 응답자 중 6.7%밖에 안 됩니다. 1+ 분양은 많은 분들이 별로 원하시지 않아요. 각 단지별로 보시면은 경남 1차는 2%, 경남 2차는 3%. 좀 오류가 있네요. 우성 3차는 여기도 한 7% 정도 됐고 현대 1차가 한 10% 정도 됩니다. 즉 1+1 반영은 많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수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1 분양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은 주민들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하기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1+1 분양은 도정법에 의하면은 하나는 25평형,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고 가격이나 전용면적 기준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수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두 개 합해서. 그리고 각종 양도세, 중과세, 대출기재, 엄청난 그런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제재가 가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하겠다, 나 진짜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1+1 분양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이 60제곱미터 이하 25평형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단지의 쾌적성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1+1 분양은 원하시는 분들이 적을수록 더 하기가 쉽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해드리면 됩니다. 너무 많이 원하시면은 25평형이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전에 하는 데는, 제가 지금
당연히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서 1+1 분양은 오히려 더 이행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셔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100% 남양, 남동양, 그 다음 넓은 동강간격. 그래서 저희 경영 주민들께서는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90%가 판상형을 더 선호하셨고요. 각 단지, 그렇고 양재천변, 이게 양재천변이 좀 경남에서는 좀 이슈거든요. 네. 지금 전체로 보시면은 뭐 상관없으니 이게 자 우성이나 현대 분들께서 의견해 주시는데 이 수치보다는 단지별로 보시면은 현대나 우성 분들도 양재천변에 오고 싶어 하세요. 일부가. 그래서 조합원 분양 끝나고 일반 분양 물량은 타 단지에서도 일반 분양 가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연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되게 재밌는데, 그러면 경남, 우리 양재천변에 갈 수 있는 우리 경남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냐? 재밌는 거는 1동, 8동, 지금 양재천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죠. 대다수가 다 가고 싶어 하십니다. 양재천변에. 네.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좋으신 거예요.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9동이나 10동, 경남 2차 분들 대부분 다 양재천변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경남 1차에서 거리가이 가장 높은 곳, 난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분들이 경남 5동입니다. 5동. 5동 분들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경남 1차에서. 근데 그 중에서 양재천변에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전체 3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경남 1차 분들은 5동 분들이 이렇게 별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경남 1차 분들이 양재천변 가는 거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8동, 9동, 10동은 어떻게 되냐? 사실 저희가 신건축 설계에서 양재천변에 경남 1차에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는 230세대입니다. 230세대면요, 경남 1동, 경남 2동, 경남 5동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양재천변을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경남 분들은. 그리고 경남 2차는 이 양재천이 뻥 뚫려 보이는 이 두 개의 동, 이쪽에 300세대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 2차 현재 세대수가 270세대입니다.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재천변을 뭔가 보장해주겠다.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부 다 분양할 수 있습니다. 양재천변을 원하시는 분들, 경남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건축 설계안이 제 지금의 데이터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재천변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변의 방향. 전체로 보면은 전체 64%가 남동향, 그 다음에 14%가 북서향이었는데 정말 양재천변에 가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면은 전체 65%가 남동향, 그리고 32%가 북서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아파트를 전부 다 남향, 남동향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동은 북서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부채납 보상 방안이었죠. 현금, 소공원 1번, 소공원 2번이 있었습니다. 전체로는 소공원 1번들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성 3차, 현대 1차, 경남 2차 분들의 의견은 우성 3차, 현대 1차 분들은 소공원 1번을 좋아하셨고요. 오히려 경남 2차가 소공원 2번을 좋아하셨습니다. 저쪽 통영주 위에, 네. 북쪽 출입구. 네. 오히려 공원은 우리 쪽에 거기다 만들어줘.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의견이 좀 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단지의 대표들께서 의견 수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인허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감히 확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성 차량 출입도 굉장히 민감했죠. 네. 개포로는 여기 주공 1단지 방향, 그 다음에 개포로 53기는 더샵 트리, 옛날 우성 9차 방향이었는데, 우성분들은 100%입니다. 거의. 96%가 다 저쪽 주공 1단지 쪽으로 내달라. 경남 2차 분들도 개포로 쪽이 많았습니다. 네. 개포로 쪽이 많았고요. 개포로 53길이 다른 단지보다는 좀 많죠. 경남 2차가. 그 다음에, 요거 경남 1차인데요.
현대 1차도 개포로 쪽이 76%였고, 그 다음에 경남 1차도 개포로 쪽이 75%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3차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분들이 저 주공 1단지 쪽으로 차량 출입구를 내기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가 규모도, 전체, 우리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소유주까지 다 합쳐가지고, 축소를 원하셨고요. 상가 소유주 91%가 축소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가 배치도 전체에서 73%가 두 군데면 충분하다. 그리고 상가 소유주분들도 두 군데면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64% 정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구체적인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세밀한 항목으로 주민의 의사를 묻고 있다. 공정한입니다. 공정 공평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신뢰성 부분, 주민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주민의 의사 기반에 희망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단톡방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자.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재건축 자체를. 그리고 모든 사안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다수의 결국에 가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시문은 모든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카톡방을 운영하고 소식지와 설명회를 운영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사실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설문조사 1499세대 중에 222명밖에 안 했는데 그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든 첫 술에 배부리겠습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잘 만들어진 재건축 계획,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비전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신건축 설계안과 주민과 공시모가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설명회 때 신건축 설계안은 주민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회로 주민의 의견을 저희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신건축 설계안이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가 설문조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래야지 우리 주민이 만들어가는 재건축이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건축은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자신이 낸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주민들의 참여도도 올라갑니다.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약간 제가 공대생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어떻고, 네 번이면 어떻고, 10번이면 어떻습니까? 저만 죽어나는 거지. 이걸 언제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해서 뭐가 안 됩니까? 이거 계속하면요, 나중에 또 사업 지연될 수 있어요. 사업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메인은 과정입니다. 과정.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재건축. 그것이 저희 공시문과 여러분께 보여드릴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문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한 사회의 주요와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 재건축 문화 어땠습니까? 저거는 얼굴 팔릴까봐, 연락처 팔릴까봐, 이름 팔릴까봐 누가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의견 따로 얘기하면은 공개적으로 매도시키고 마녀 사냥하고 카톡에서 온갖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가족까지 들먹이고 남의 설명에 와가지고 난장판 치우고 깽판 치고 그게 우리 경우의 문화입니까? 정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식지 받으셨을 겁니다. 현대와 우성 우편물 보시면은 위에 우표 붙어 있어요. 우표. 경남은 안 붙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가 우편하면 다 꽂잖아요. 그거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분들 시켜가지고 다 걷어갑니다. 현대와 우성은. 경남은 그래도 좀 민주주의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우표가 뭐냐면 현대 우성을 볼 때 50만 원 들어요. 저희는 그거 다 부담하는 건데
우편과 아끼려고 경남은 저희가 넣습니다. 현대 우성은 우편으로 보내야지 그걸 가져오면 절도죄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 현수막은 어떻습니까? 우성이 현수막 아침에 걸잖아요? 점심에 떼갑니다. 회의실은 어떻습니까? 관리사무소, 노인정, 현대우성 못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권리비를 똑같이 내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됩니다.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정보의 차단이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환경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번 공공지원 동의서도 그렇죠. 동의서를 주민들께 요청을 하면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어떤 거고,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동의를 거둬야 되는데, 그냥 좀 해달라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알면 안 됩니까? 주민들께서. 경우의 문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경우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는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싶습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헌신한 구조 제가 아무리 제안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문화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공신모가 제안하는 경우의 문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은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 셋째도 주민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사업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내가 이거 얘기하면 공격당하지 않는다. 그런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아야 됩니다. 사실 재건축은 법도 있고 건축 전문적인 모든 분야들이 굉장히 어우르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카톡방을 운영할 때 가장 이 두 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누구나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를 보셨겠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없애고 씁니다. 혹시라도 내 감정 때문에 정보가 편향돼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공시무 위원님들께도 제가 방장으로서 이게 가리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가렸던 분이 저희 공시무 위원이신 우선3차 이은영 선생님이세요. 제가 공격받는 거 받고 화가 나셔가지고 막 글 쓰시면 제가 가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은 이곳이 이 재건축 우리 문화가 너무 진흙탕 개싸움으로 보일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다 가렸습니다. 저도 열받죠. 누가 익명으로 막 제 욕을 엄청 했거든요. 저 누구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P 추적하면 다 나오거든요. 누구지 다 압니다. 하지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화가 우리가 좀 점잖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호연의 문화는 주민이 존중받고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주민이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 저는 꿈꾸고 저희가 제안드리고 저희가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